충격적인 보도가 나와서 다들 놀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최순실 씨의 조카죠.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해 위증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2017년 재판 과정에서 장시호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을 직접 알려주고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관련해서 해당 검사는 악의적인 음해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당선인 모시고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예, 이제 좀 방배정은 받으셨습니까? 의원회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뭐 이제 지금 찬찬히 의원회관 왔다 갔다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실 때 아닌가요? 5월 중에 방배정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예,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아직 몇 호가 됐는지는 그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아, 네. 결정되면 그냥 받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전반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 그러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면 한명숙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화영 그 술판 의혹까지. 근데 이 가운데 장시호 사건이 또 터진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수통 검사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뭐 형량이 얼마가 나올 거다 뭐 이런 등등을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SPC 이 그룹 사건에서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형량에 관한 내용도 공무상 기밀이기 때문에 만일 검사가 피의자에게 그걸 미리 알려줬다 그러면은 그것도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언론 그 보도에 하면은 그 장시호 씨에게 이렇게 뭐 정언을 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연습을 시켰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물론 뭐 당사자는 지금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 그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이렇게 난리들인가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개된 장시호 씨 관련된 녹취록 일단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1년 6개월 받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했어. 형님 그대로. 산 그대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할 거라고. 그랬었어. 할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구형이 1년 6월이라고. 근데 법원이 구형 1년 6월도 알고 갔어. 그래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래서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기에 봉찐 거야. 그리고 그날 불렀어, 저녁 때. 그 야간으로. 괜찮냐고. 괜찮겠지. 막 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새벽까지 물고 풀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그러고 또 그 와중에 구웠어. 질문지를 다. 근데 그 도관들 원래 못 만나려나 증언이랑 그거랑 근데 그 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거든. 이 여자야 만나게 해주려고 이 여자는 저기서 만난다고.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일단 등장인물이 오빠. 이건 김스타라고 불리는 분하고 동일 인물인데 이것은 담당 검사로 좀 확인 좀 되는 거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실명이 거론됐고 또 그 화면에도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김영철 검사라고 지금 대검 반부패 1과장으로 이제 그
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검 반부패 1과장으로 있는 현직 검사가 2016년에 있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주요 사건 관계인이며 피의자인 장시호 씨하고 뭐 오빠 김스타 뭐 이런 호칭을 이제 그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구형이 1년 6월이라고 미리 알려주고 알고 갔다. 네, 그런데 그 법정에서 2년 6월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김스타도 놀라고 나도 놀랐다. 그러고 거기서 뭐 난리가 나고 그리고 검찰에서 페이퍼를 이만큼 주고 외우라고 시켰다.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구형량을 미리 알려주고 그러니까요. 어떤 허위 증언 연습을 뭐 시킨 것이 아닌가. 이게 만약에 이제 의혹적인 거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의 사실이라면 형법 155조에 의하면은 모해 증거 인멸 증거 뭐 그런 내용이 3사망에 모해 증거 위조죄가 있습니다. 모해 증거 위조죄. 그걸 모해 증거 위조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범. 그거는 법정형이 10년형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10년형. 굉장히 위중한 상당히 중한 범죄인 거죠. 근데 지금 뭐 물론 이제 지금 장시호 씨도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뭐 본인 뭐 약간 과시했다 뭐 그렇게 뭐 입장을 밝힌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과시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으니 바로 이 회장. 그러니까 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이제 언급하는 거고 그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공개하지 않은 큰 건이 또 하나 있다. 이 회장과 연관된 그 녹취록이 그 이번에 보도된 거 말고 뭐 수백 개가 있다. 수백 개 이런 뭐 방송을 하는 걸 뭐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시호 씨와 관련된 그러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최순실 씨 사건 또는 이제 삼성과 관계된 어떤 부정부패 의혹이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이 수백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그 방송 보도에 하면은 뭐 좀 검찰의 좀 부적절한 어떤 수사 거래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녹취록이 아닐까 뭐 추정됩니다. 김영철 검사는 어떤 검사입니까? 그 국정농단 수사 때 수사 4팀 소속이었고요. 사팀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셨습니다. 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또 사팀원이었고요. 그 안에 이제 윤석열, 한동훈 그 밑에서 실무 검사로서 활동을 하신 분이죠. 또 그리고 작년 11월인가 12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무죄 제조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 관련 코바나 컨텐츠 관련 각종 의혹 협찬 의혹이라든지 또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뭐 설정 의혹이라든지 또 주가 조작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인가 12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김영철 검사를 비판하면서 무죄 제조기라고 논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대표적인 의원은 아니고요. 당선인. 너무 정확하십니다.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윤석열 라인이라고 봐야 되고 윤석열 사단 핵심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과 관련해서 싹 다 무죄를 해준 무혐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핵심 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게 그 법조인으로서 뭐 여러 사건도 이렇게 담당을 법무부에도 오래 계시고 하셨기 때문에 수사 관행 같은 거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게 통용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검찰이나 법무부 안에서? 납득하기 어렵죠. 그리고 대다수 검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쩌면 수사와 기소가 이제 결합이 돼 있고 또 특히 특수 수사의 경우는 좀 그런 유혹에 많이 이렇게 좀 시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기소
권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갖다 미리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춰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는 항상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고소 고발 뭐 또 이렇게 경찰의 수사에서도 올라오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유혹에 뭐 많이 좀 시달리지 않는데 특수 수사의 경우는 인지 수사이기 때문에 먼저 어떤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든 그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되는 좀 그런 어떤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확정 편향이 빠지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필요한 것만 수사를 하게 되고 또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외면하고 똑같은 신문 기사에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재판 과정 제 개인적인 재판 받고 있는 과정에서 느꼈는데 어떤 언론 보도를 두고 분명히 저한테 유리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한테 처음에 약간 요런 저한테 약간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 부분만 이게 확대해가지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는 분명히 저한테 유리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이건 확정 편향이다. 이 하나의 그 신문 기사 언론 보도를 가지고 분명히 피고인한테 유리한 부분이 뒤에 있는데 앞부분에 약간 뭐 살짝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 부분만 부각해서 인용하고 의견서에 쓰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확정 편향의 그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검사 개개인의 어떤 인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만일 제가 검찰에 몸담았고 저도 뭐 이렇게 열심히 뭐 모든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쩌면은 저도 만일에 뭐 특수부에 배치가 됐다 그러면 저도 이 어떤 성과를 내고 싶고 저도 인정을 받고 싶고 시쳇말로 뭐 이게 잘 나가고 싶은데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 개개인의 인성이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런 유혹에 항상 빠질 가능성이 노출돼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검찰이 과거에는 이제 공안 검사들이 80년대 이제 전두환 독재 정부 시절이나 박정희 군부 시절이나 이럴 때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뭐 그 안기부 뭐에서 이제 조작된 간첩 사건, 뭐 검찰 안에서도 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다가 이게 사실은 이제 특수수사로 넘어가면서 일종의 뭐 기업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제 주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이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피의자들의 뭐 말맞추기, 뭐 꿰맞추기 이런 수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러 사건 가운데 이 사건도 터진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일종의 죄수와 검사 아닙니까? 근데 피의자하고 검사가 이렇게 무슨 뭐 그 뉴탐사 보도 내용에 따르면 뭐 오크우드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뭐 만남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그 강남의 어떤 그 숙소가 공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으로. 이게 죄수와 검사가 이게 가능한 아니 그런데 사실 뉴스타파에서도 과거에 한명숙 사건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뭐 있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연어회 이화영 사건만 보더라도 소주 뭐 이런 게 이제 제공이 됐다는 거고 그밖에 다른 편의 제공들도 수시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 좀 새로운 제도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좀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런 그 검사들의 일종의 그릇된 수사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제도 개혁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기소 분리. 에 관한 기본적인 큰 저희 방향이 있고요. 그게 어떤 큰 총론이고 큰 방향이라 그러면은 좀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그 브리핑도 좀 했습니다만은 이 저 교정기관에 구속되어 있는 수용자를 경찰은 가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출장 조사를 합니다.
경찰은 경찰이 교도소에 그렇죠. 와서 예, 예. 조사를 수사 접견을 하는 거죠. 수사 접견. 예. 거기 2022년 통계하면은 한 1년에 5만 건 정도 경찰은 가서 하는데 검찰은 물론 검찰도 이제 그 방문 조사하는 건수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2022년 통계하면은 30건인가 50건 정도고 30건이요? 예. 비교할 수가 없네요. 그 반대로 한 3만 5천 건 정도인가 뭐 정확한 그 정도 횟수는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로. 예. 자, 그렇다면은 교도관, 교정 공무원의 업무는 교정 교화입니다. 그리고 교정 본부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긴 하지만 검찰청의 소속 기관은 아닙니다. 교정 공무원은 검사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무는 교정 교화예요. 어떤 범죄자 수용자의 형집행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출소를 했을 때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교정 교화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청으로 나가서 출장 조사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단순한 행정 응원 차원에서 응원? 검찰이 이렇게 좀 협조 요청을 하면은 그냥 교정기관에서 그냥 응해주는 이런 행정 응원의 어떤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딱 명확한 법적 근거, 직접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사 접견은요? 수사 접견은 법적 근거 없기 때문에 경찰은 가서 조사하는 거죠. 법적 권한은 법적 규정은 원래 없는데 그러니까 경찰은 가서 조사하고 검찰은 불러서 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2020년 이렇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 작년에 또 연말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라. 그리고 또 요즘은 또 화상이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필요하면 또 원격 화상 조사도 우선 원칙적으로 해라. 거의 부득이할 경우에 그러면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 쪽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정 공무원이 본인의 교정 교화 업무에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는 요 애매한 부분을 아예 제도적으로 경찰처럼 검찰도 가서 조사를 해라 필요하면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조사되는 과정도 뭐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영상 녹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뭐 정은 진술 조작 논란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그 뭐 술자리 진술 조작 의혹 그 자체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그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예 그런 불필요한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동안에도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정치권이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걸 제도 개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일종의 글쎄요, 검찰 출신들의 반대가 있었을까요? 국회에 아무래도 뭐 검찰 출신 의원님들은 훨씬 많죠. 이런 본인은 또 과거에 또 몸담았을 때 또 이 불러서 조사를 한 경험이 없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본적인 좀 제도 변화를 꾀하는 것이 좀 뭐 여의치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저희 우리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입법화해서 그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여기서 좀 격가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화영 사건 관련해서요. 그 얼마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당선자들이 수원구치소에 항의 방문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 술판 의혹과 관련해서 새 피고인인 이화영, 쌍방울의 김성태, 방용철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출정했는지 안 됐는지 일단 이 기록만이라도 먼저 확인을 하면
그 검사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원구치소에 출정 기록을 요구를 했는데 수원지검에는 갖다 주고 변호인이 요구하니까 안 줘가지고 사실 확인 조회에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협조가 안 돼서 법원에 요청을 했더니 법원이 이제 문서 갖다 주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 처음에는 분실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사실은 갖고 있고 제출을 할 예정이다. 근데 언제 할지는 미정인.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도관들은 검사의 부하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수원지검에는 출정 기록을 바로 갖다 주고 법원은 제출을 안 해요. 법원의 명령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아까 이해를 해야 말씀드린 됩니까, 것처럼 이거를? 교정본부, 교도관은 교정공무원은 검사의 부하가 아니고 검찰청 소속 기관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에서 장악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본부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 뭐 장 차관 다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도관. 그렇기 때문에 탈검찰이 또 법무부의 탈검찰이 필요한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눈치 보고 뭐 주지 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아이고 못 주죠. 그 위에 뭐 윗분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교정본부 분들은 뭐 법원에 바로 드리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이게 진짜 입법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 서로 동등한 관계 설정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법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삼권 분리, 상권 분리, 법원 존중한다 이런 뭐 말은 이 흔한데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법원이 무시당하고 있다. 야, 이거 수원지법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로 좀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법치주의를 엎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법원이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법원의 명령을 안 듣고 그냥 갖고 있으면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법원을 무시하는 거죠. 법원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버티는 거고 뭐 국회의원들이 9명이나 가서 현장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 처음에는 현역 둘만 들어와라. 당선인은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밖에서 대기해라. 구치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행태들 때문에 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작동이 안 되고 법원의 명령도 어기고 법치주의도 작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22대 국회는 문 열자마자 이 검찰 개혁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뒷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지금 나온 것은 장시호 씨의 녹취록, 그리고 그 김스타 거기와 주고받은 문자 캡처 화면 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증거가 현재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언론에 의하면은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는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객관 자료가 확보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어제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은 충분히 이 김영철 검사의 부적절한 어떤 처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이고 물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대검에서 바로 이게 대한 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를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제 뭐 첫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직 뭐 대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침까지 뭐 입장이 뭐 발표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만이 당사자만 이제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업무에서 좀 배제하거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바로 일단은 뭐 직무 배제나 인사 조치라든지 뭐 감찰 들어갑니다. 감찰. 근데 지금 뭐 물론 뭐 어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검이 뭐 어떻게 할지 뭐 좀 지켜봐야 뭐 되겠습니다만은
이 당사자가 네. 어떤 하급 뭐 이 공무원도 아니고 네. 대검의 그 반부패 과장입니다. 그 네, 다른 부서도 아니고 반부패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부장을 또 했습니다. 핵심 요직에 있는 것이 있는 분이고 예. 또 반부패 관련되는 예. 이 어떤 수사의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명백하게 해소되고 해되지 않는 이상 일반 국민들은 반부패 이분이 관여하는 그 반부패 수사에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할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대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인 조치를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혁신당도 그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구태여 이제 뭐 공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됐다고 한다면 일단 직무배제부터 당일날 바로 그냥 그렇죠. 직무배제하고 감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소식이 있다는 게 없고, 앞서 이제 이화영 사건하고 자꾸 대비를 하게 되는데 이화영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원지검에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대검에서 뭐 조사해보겠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으나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찰 안 한다. 그리고 그 수원지검을 그냥 믿는 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도 김영철 검사 편에서 방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사건하고 또 별개의 사건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정도까지 지켜보고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직무배제와 감찰을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예컨대 대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 어떤 행동에 나서? 그러면 저희가 뭐 공수처 고발이라든지 진상규명을 위한 고발이라든지 뭐 탄핵까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수처 고발과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안에서 먼저 직무배제와 감찰을 시작해라. 진상규명과 자정 노력.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과 자정 노력. 진상규명 등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들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공화국 했는데 진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초유의 이런 사건들이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들여다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개원 6개월 안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입장 이제 앞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어찌됐든 대부분 이제 시행령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토론회가 있었고 또 그 우리 황운하 원내대표께서 검찰개혁 3법 이제 발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민주당과 적극 공조를 해서 이런 수사 기소 분리 어떤 검찰 개혁 법안이 조속히 이게 추진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세부적인 뭐 시점이나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부적으로 전략을 논의를 해서 이렇게 좀 추진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보도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 보면 일제히 검수완박 시즌 2 검수완박 시즌2 해서 이제 부정적인 프레임을 또 잡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사 기소가 독점이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확정 편향, 프레임 수사, 어떤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여론을 갖다가 또 오도하고 또 그것이 또 동력을 삼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어떤 수사를 확대하고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이 기후 위기 시기에 우리가 정책을 논의를 해야 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제 이 어떤 검찰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후진적인 좀 이 정치 상황은 이제는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과거 이 해방 이후에 네. 일제 시대 때 경찰이 네. 옛날에 뭐 순사라고 일본 그 순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워낙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다 보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 검찰에 많은 권한을 갖다가 좀 부여를 좀 그 했던 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났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검찰을 원위치 정상화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예.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이게 너무 정치가 사법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예. 이런 기본적으로 예. 수사 기소가 독점돼 있고 검찰이 그걸 이용해서 네. 또 일부 언론과 결탁을 해서 흘리고 또 이렇게 어떤 뭐 여론을 오도하고 네.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 선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두 개를 쥐고 특히 예. 이제 기소는 독점적으로 예.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수처도 이제 기소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어서 무슨 사건을 수사하면 전부 검찰에 넘어서 기소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거 아닌가요? 검찰 수사해서 기소를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공수처도 기소를 할 수 있고, 검찰도 기소할 수 있고, 기소권은 그럼 둘로 나뉜 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완화는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의 그 부분이 이제 좀 해체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사개특위 차원에서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사에 유능한 인력들이 검경이 모두 합쳐져서 중수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다 물거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청장, 기소청장, 그리고 검찰총장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뭐 기소청이 되면 청장이 되겠죠. 근데 검찰총장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걸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국민의힘이 협조할까요? 근데 국민의힘도 언제까지 그 어떤 검찰 세력, 검찰 권력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심 많은 문제의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안에 보면 친검찰과 비검찰, 반검찰 이렇게 나뉘는 것 같고 22대 국회는 친검찰보다는 비검찰, 반검찰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좀 속도감 있게 초반에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이제 내리는 것 같고요. 근데 검찰 출신들 정치인들 인터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인사 문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정부가 특히 이제 청와대나 이제 대통령실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의 불이익이나 또 검사장 승진이 중요하다. 검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관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검찰에 있는 인사권을 국민에게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검사장 직선제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혹시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사법제도 개혁도 고민 중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대표님께서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검사들 직선제도 검찰 개혁의 한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쇄빙선, 개혁의 쇄빙선으로서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세게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네요. 검찰 개혁 그 다음은 없다. 이런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일종의 검찰개혁 패키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법제도 개혁, 법원개혁 이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검찰만 포커스를 좀 맞추고 계신가요? 검찰의 주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맞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법원개혁, 뭐 정관예우, 뭐 타파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관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1호 법안으로 네. 할 것이라고 이제 그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그 법안이 다 만들어져 이미 뭐 네네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예, 예. 아직 발표는 안 하셨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초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다른 예. 분께서 지금 뭐 예. 작성을 뭐 네, 그 대략만 하신 걸로. 조금만 알려주시면. 기존의 언론에 나왔던 그 고발 사주 의혹, 그 연루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 외에 또 자녀 예. 관련해 가지고 예. 이제 뭐 자녀 의혹. 입시 비리 의혹, 예, 예. 뭐 제대로 뭐 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직접 그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법안을 만드시는 건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근데 대개 한동훈 특검법 하면은 자녀 의혹에만 집중돼 있는 걸로 언론들이 보도를 네, 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포괄되는지 네. 그걸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고발 사주 의혹까지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네. 여기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 문자 그렇죠. 예, 예. 이것도 예, 예. 포함이 되겠네요. 우리 그 조국 대표께서 예. 국회에서 예.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예. 이게 발의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 분명히 이 부분도 같이 언급한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이것은 뭐 자녀 비리뿐만 아니라 네. 고발 사주 의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개인에게 예. 제기된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들이 다 권력형 포함된 비리. 권력 예, 예. 한동훈 위원장의 권력형 예, 비리가 예. 다 포함된 네, 그런 네, 네. 특검 법안이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네. 조국 대표의 그 자녀인 조민 씨 네.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실제 검찰 조작이 있었는지 이것도 특검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 네. 주장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게 포함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약간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근데 그 부분 저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정확한 저 민주당 입장이 뭔지 네. 먼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뭐 이제 네. 건데 뭐 허위 증언, 예. 무슨 조작, 예. 그다음에 협박, 예. 뭐 강요, 뭐 이런 예. 게 있었던 사건들을 다 추려서 할지 네네. 아니면 이화영 사건에 집중해서 할지 예. 뭐 이건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예. 조민 씨 사건이 포함될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부분은 저도 이제 언론 예. 보도 이렇게 제목만 봤기 때문에 네. 향후에 그 부분 민주당의 정확한 진위가 뭔지 네. 한번 확인을 좀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예. 그 민정수석에 네네.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국 대표는 이게 사실상의 우병우 사단의 부활이다 예. 이런 비판을 했는데 예. 조국혁신당 안에서는 이 김주현 수석의 임명을 좀 예.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그 용산에서는 이제 그 민심 청취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실을 신설을 하고 예. 임명을 했다고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믿기 어려운 예. 설득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예. 민심 청취가 필요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아니라 시민사회 수석을 그렇습니다. 강화하고 예. 또 시민사회 출신을 예. 이게 민심 청취를 위해서 임명을 하는 게 맞았겠죠. 네. 그런데 이분은 이 검찰 예. 출신이고 또 검찰 내에서 기획 예.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네. 또 민심보다는 예. 어떤 이 검심을 검심. 더 잘 읽는데 네. 유능한 분이 아니신가. 예. 그렇다면은 예. 민심 청취가 아니라 예. 검심을 잘 파악을 하고 읽어서 예. 이렇게 좀 장악하려는 예. 그런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정정국, 사정태풍을 예고한 네, 거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네. 될까요? 네. 그렇다면 이 사정의 타겟은 역시 야당 정치인들 그렇겠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현 정권을 비판하는 예. 이런 사람들 전부가 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사실 지난 총선에서 무려 범야권이 192석이나 네. 되는데도 예. 역시 대통령은 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물론 총선 이후에 네.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진행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뭐 논의된 내용도 그렇고 이런 걸 예. 보면은 예.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예. 겸허하게 수용을 하시고 예. 어떤 전국 운영 기조를 이 바꿨는가 뭐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게 지난 작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네, 계속된 네. 예, 국민들의 예, 예. 염원이고 마음인데 예, 예. 뭐 국정운영 기조는 옳다고 당선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는 헛헛한 네.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네. 그 또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네, 하게 네. 되는데요. 잠시 예. 후 이제 20분 뒤입니다. 네, 20분 네. 뒤면 이제 예. 시작을 하게 될 예, 텐데요. 예, 예. 그 현장에 가시면 예. 뭘 좀 여쭤보고 싶으세요? 만약에 기자라고 한다면 박은정 당선인은 지지율이 몇 %면 물러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다고 예, 예. 하셨는데 우리 차규근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저는 그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가 작년 12월이 되었고 예. 올 3월 달에는 호주 대사 내정을 해서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12월과 올 3월 달에 예. 그 정말 그 출국 금지가 됐다는 사실을 예. 몰랐는지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출금 금지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네. 알았다고 보시는 거죠?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은 예.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예. 예. 그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제가 출입국 정책본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네.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관련자라든지 중요 인물의 경우는 네. 장차관뿐만 아니라 예. 그 민정수석과도 체크를 해서 네. 이 문서로도 다 뿌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 과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 수는 없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네네. 그렇게 예, 했었다. 예.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한다면 네네.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예, 그런데 예. 뭐라고 답변하는지 네네. 현장에서 예, 듣고 싶다. 이제 이런 예, 말씀 좀 예. 주셨습니다. 그래도 검찰이 명품백은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어떻게 명품백 수사도 수사지만은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가 조작 의혹이겠죠. 주가 조작. 예. 그것이 더 큰 사건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뭐 객관적인 뭐 이런 자료들이 판결문에도 뭐 예, 그런 관련 내용이 그렇습니다. 있고 예, 또 예. 법무부가 뭐 검찰이 이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 그 검찰이 네. 이 총선 민의를 예. 경청하고 예. 이렇게 이 수사에 대해서 진정성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네. 엄정하게 하는 모습을 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23억을 네, 미국 같으면은 뭐 이런 정도면은 100년 이상의 형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100년. 예. 미국이라면 100년 이상. 자본주의의 선진국,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예. 주가 조작은 중범죄 중에 중범죄고요. 예. 10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100년 이상의 예컨대 이제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 제도상 뭐 그렇게 좀 나오지는 못하죠. 어렵지만, 예, 그만큼 미국이라면. 중범죄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자본주의 질서를 완전히 흔든 그렇습니다. 사범이기 예. 때문에 우리 위중하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네, 묵과할 예. 수 없는 아주 예, 중범죄인으로 예. 처벌을 해야 되는 거다. 예. 이런 말씀 주셨어요. 유독 왜 명품백만 수사한다고 했을까요? 주가 조작이 제일 중요한데 네. 검찰이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유독 명품백만 딱 찍어서 요거 신속 수사해라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 피해가기 전술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약속 대리인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예.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건에 관여가 있는 검사들이 네. 검사로서의 검사 선서에 나오는 그 검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엄정하게 또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원석 총장의 말을 들을지 아니면 김주현 수석의 눈치를 볼지 평범한 특수부 검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저는 될까요? 총장의 말이나 네. 민정수석의 어떤 말보다 네. 검사 내면의 양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잘 희귀해서. 일선에 계신 검사님들은 다 수사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저희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드러난 좀 특수한 검사들의 사정을 보면 과연 양심의 소리에 주목을 해서 역할을 할까? 그래도 뭐 믿어볼까요? 양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양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계한 사령관도 양심이 지금 좀 그 미처 말하지 못하는 심정을 뭐 최근에 이제 토로하고 했던데요. 여하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최혜병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앞서 이제 이화영 사건 얘기했지만 지금 뭐 장시우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그 이전에 일종의 검찰발 이 묵과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마구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확실한 완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뭐 좀 역사 의식이 좀 요구된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상임위는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글쎄 뭐 저희가 원내대표단에 다 일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협상 과정에서 뭐 제가 뭐 희망하는 상임위를 몇 군데 이제 1, 2, 3순위로 적어내긴 했는데 그 뭐 협상 과정에서 또 저희가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또 못 갈 수도 있어서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분야에 가면 그 세게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또 변호사 출신이고 법관 출신이고 또 법무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상으로는 이제 법사위가 제일 업무 관련성 상으로는 높은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1심에서 무죄를 받긴 받았지만 제 형사 사건이 아직은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그 또 법사위 가게 되면은 대법원이 피감 기관이 되기 때문에 뭐 형식상으로는 뭐 이해충돌 논란이 뭐 이게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법사위가 아닌 뭐 다른 위원회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다른 쪽 공부도 지금 뭐 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재판은 그럼 언제 마무리가 되는 법원에서 2심 재판은 그 아마 여름 휴가 이후에 9월이나 10월 정도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정도에. 그럼 또 대법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뭐 이런 사건은 보통 뭐 저기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는 게 통례이니까요. 그럼 내년 결국에는 내년 뭐 하반기 정도가 돼야 빨라야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진짜 김학의 사건도 당시의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움직임들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 여전히 많은데요. 또 뭐 제가 재판 과정에 되는 말을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잘 좋은 결과 마무리가 되면 뭐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뭐 책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쓰실 계획이시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정말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뭐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